그러니까 요즘 중국에서 사드 보복이다 하면서 중국인들 한국에 관광 많이 안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중국 관광은 또 안 가다 보니까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이죠.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가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투자도 줄고 그런데 서로 간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사드를 떠나서 뭐 사드 보복 중국이 하니까 우리도 중국 갈 필요 뭐 있냐, 투자할 필요 뭐 있냐, 우리도 안 하면 되지. 이제 이걸 떠나서 중국을 가고 싶으면은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알고나 가거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중국의 실상 가면 탁탁 맞닥뜨릴 거,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좋은 점, 장점을 소개해야 되는데 단점만 이야기하려니까 좀 그렇죠. 그렇지만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뭐 다 아시는 거지만은 그래도 좀 구체화 시키려고 그래요. 예, 시작합니다. 중국에는 구경할 유적도 많고 해서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 땅에 가면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만나겠습니까? 물론 굉장히 높이 치솟은 그런 빌딩도 많이 봅니다만은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우선 만나는 게 냄새나는 공기, 타강 공기, 이걸 만나게 될 겁니다. 심할 때는 앞이 안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조금 저 멀리 떨어지는 건물들이 뿌옇거나 시커멓거나 이 정도 되니까요. 그걸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지간히 저 깊은 데 가면은 아침에 바람 안 불면은 석탄 냄새, 집집마다 연탄 떼잖아요, 석탄. 그래가지고 그 냄새 코를 찌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깨끗하다 한 곳이 어디입니까? 저 남쪽 이런 데 가보면은 하늘을 딱 쳐다보면 해가 무슨 달처럼 뿌옇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여야 눈이 부실 텐데 그런 거 못 구경합니다. 그럼 물은 어떨까요? 물 구경하기도 어렵죠. 그러나 아래쪽으로 상하이 쪽으로 가다 보면은 전부 끝도 가도 보이지 않는 들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운하가 쭉 파져 있습니다. 저 수나라 양재가 봤다는 운하가 쭉 있는데요. 그 운하에 지금도 배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그냥 새까매요. 거기에 똥물, 오줌물 다 버리는 데다가 아무튼 물은 있기는 있는데 새까맣습니다. 그 맑은 물 구경한다는 건 참 어렵죠. 아주 저 멀리 산골짜기에 가야 구경할 수 있어요. 산골짜기에. 뭐 산골짜기에 가도 큰 강은 모조리 이제 항토물인데 그래도 산에 깊이 들어가면 푸른 물이 좀 흘러내립니다. 그런 거 몇 군데 없습니다. 중국 다녀도. 예, 그러한데 이제 그 대기도 대기고 수질도 수질이지만은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곳이냐? 석탄 화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전력을 거기서 생산한다 이거죠. 요즘 원자력 발전소 뭐 108기를 짓는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여기저기 세우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화력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8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뭐 이런 오염물질, 이것을 대기에 막 하천에 뿜어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유기화학 공장 이런 것은 수년간 90톤 이런 수은을 하천으로 또 흘려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뿜어 나오는 수은이 함유된 그 배출 물질이 온 허공을 날아다니고 덮고 땅에 내려와서 땅에 축적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전국의 땅이 수은에 오염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든 쌀이든 다 수은 함유량이 높다 이런 것이죠.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공기가 그래서 너무 나쁩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나쁘다는 그 수은이 하늘 땅에 가득이 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든 아니면 식품이든 이제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전에 중국에 갔다가 오시는 이 여행객 중에 특히 아줌마들이 그러는데 깨도 사오고 뭐도 사와야 좀 싸대나 뭐 어쩐대나 그러면서 거기서 깨 같은 걸 사와요. 이제 그런 거 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약 하면은 무슨 영약 이래가지고 중국에는 좀 특이한 영약이 아니겠나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짜 약재들 막 사날러요. 전부 농약에 이렇게 중금속이 쩔어 있는 것들. 그리고 차, 녹차, 보이차 중국 유명하잖아요. 보이차도 오래된 건 굉장히 비쌉니다. 수십 년 된 거, 수백 년 된 거 비싸죠. 근데 초기에는 정말 오래된 것도 있었지만은 그 뒤로는 뭐 오래 안 됐는데 오래됐다고 팔아먹고, 또 그런 녹차를 제조하고 그러는데 그냥 제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순수한 것은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쇼핑하죠. 이제 중국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쇼핑할 겁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럼 중국은 또 옥이 유명하죠. 거의 또 가짜지요. 그뿐인가요? 뭐 꼴통품 이래가지고 이제 오래됐다고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고급 호텔에서 파는 그 중국의 명주들이 있죠. 오량주, 마오타이주, 귀주 이런 거 가짜 투생입니다. 중국 가짜가 왜 문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가짜하고 달라요. 상상 초월입니다. 우리나라 가짜 하면은 수십 년 전에도 한국의 가짜 뭐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은 뭐 옷이 싸디 싼 건데 엄청 비싼 걸로 판다든지, 아니면은 본래 거래되는 가격보다 한 20% 30% 더 받는다든지 이런 속임수. 그 악명 높을 때도 뭐 바가지 씌운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바가지 씌운다 이럴 때 있었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도 20, 30% 20% 더 불렀어요. 딴 데 비하면. 이제 그래서 그 바가지다 이렇게 악명이 높았고, 하지만은 한국의 가짜하면 이런 거죠. 여주쌀 아닌데 여주쌀이라고 판다든지, 햇살 아닌데 햇살하고 섞어가지고 햇살 이러는 거, 이게 한국의 가짜입니다. 뭐 순진한 거지요. 근데 중국의 가짜는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예 화공약품 이런 걸로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약품으로 제조를 해요. 수채 그냥 가짜를. 그렇기 때문에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하늘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땅도 그런데 거기다 가짜까지 제조해요. 가짜까지. 근데 이 가짜들이 돈만 벌면 된다, 돈이 최고다 하는 그 절대적인 사상이 지배하는 그 중국에서 너도 나도 나서서 연구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국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단속자가 100명이면 만든 사람은 5만 명, 10만 명이서 몰래 만들어내는데 그걸 어떻게 다 단속하겠습니까? 국민 전체가 나서서 연구하는데 가짜를. 돈만 벌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상상 초월 명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연구를 저 화성 가는 우주선 연구하면 금방 만들 거예요. 아무튼 모두가 과학자예요. 중국인들. 다 연구해가지고 기발한 가짜를 만들어내니까. 이제 그것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게 되면은 우선 공기 마시고 그런 땅 위를 걷고 그런 물을 보고 이제 기본인데, 어떤 호텔로 가도 어디로 가도 가짜 식품 안 먹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인류 호텔 가면 그래도 조금 낫다 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여행을 할 때 식사만큼 인류 호텔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길거리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인류 호텔에도 고기 나오는 것이 가짜 고기가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검증 받았다 하고 명주를 하나 산다. 오량주 한국인들 인기 있습니다. 맑고 이 머리도 안 아프고 딱 빨리 올라가서 싹 깨끗하게 끼고 그러기 때문에 오량주 한국인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비싸기도 하죠. 이 비싼 거 가짜 없겠습니까? 그냥 가짜 사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짜 식품 한번 소개를 이제 드려볼 겁니다. 얼마나 명품을 열심히 만들어내는가. 그런데 너무 명품은 뒤에 말하기로 하고 우선 그냥 흔한 거. 그런데 지금부터 쭉 이야기할 것은 지금 요즘에 당장 그렇다 그 말이 아니고, 저 7년 전, 8년 전 아니면은 뭐 3년 전, 4년 전 이럴 때 쭉 일어났던 그 사건들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은 중국이 그런 일이 없고 딱 깨끗해졌다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에 시작되고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죠.
아무튼 중국 당국도 굉장히 단속하고 애는 쓴다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 몇 년간에 일어난 일을 쭉 열거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조금 이따 나오는 찐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다 일이에요. 요즘도 또 찐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들으실 때 그 전부터 쭉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들으시고, 오늘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중국 찐쌀, 그렇게 찐쌀이 들어오는데 한국에도 이 찐쌀을 품질이 뻔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누렇게 되는 것을 또 희게 하려고 표백제를 또 쓰고 산화방지제 쓰고 이산화황 넣고 아항산 염료 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묵은 쌀 가지고 찐쌀로 이렇게 만드니까 또 표백제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만든 게 중국 찐쌀이다 이거죠. 이게 또 값이 쌉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먹으면 또 괜찮은데 이제 중국 전역에도 팔리지만은 이 식품이 또 한국에 들어와서 이 일부 찐쌀에는 이제 납성분도 들어있고 중금속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있는데 어디서 사용되느냐? 또 식당에도 좀 가고 선식으로도 나가고 뭐 떡집에도 가고 뭐 도시락 업체도 간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제 언론에 뭐 보도에 옛날에 그런 게 많이 나왔으니까 언급하는 것이죠. 또 한 그릇 더 고깃밥에도 포함돼 나간다.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래요. 값싸니까 또 크게 맛 차이도 안 나고 봐서 얼른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값싸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뭐 뻥튀기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식용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보지요. 그것이 한국에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가짜쌀 있잖아요. 가짜쌀 합성 수지에다가 막 감자 가루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 가짜쌀 하얗고 그 외부로는 모양이 똑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가짜쌀을 구분하려면 끓는 기름에 넣어보면 녹는다. 아니면은 뭐 불에 태워본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가 본데 이 쌀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수출까지 한다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플라스틱 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나이제리아 같은 나라에 뭐 수만 톤 수출했다나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쌀, 이제 합성 수지로 거기다 조금 뭐 넣어가지고 만든 거죠. 그거 먹으면 플라스틱 먹는 거죠.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또 미역. 미역은 미역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죠. 값이 싸죠. 아무튼 그걸 먹으라고 또 만들어가지고 판다 이거에 포장해가지고. 딸기도 빨갛게 뭐 값 비싸게 받고 맛있다는데 이것도 약에 쩔어가지고 나온 거. 그 모든 식품이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중국에 가면 취두부라고 나옵니다. 냄새가 엄청나지요. 일본에 이제 냄새나는 음식 하면 낫또죠. 낫또인데 이 취두부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처음 먹는 사람은 코를 막고 먹어도 못 먹어요. 왜 그러냐? 이 취두부는 그야말로 썩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취두부는 식물을 뭐 석회도 좀 혼합하고 유산균 넣고 어떻게 해가지고 두부를 하룻밤 재워가지고 먹는 식품이에요. 그런데 이 취두부는 특징이 냄새가 고약해야 되는 겁니다. 냄새. 그러다 보니까 이 또 가짜 취두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냄새 많이 나게 하려고 우렁이 썩은 고기 냄새 나게끔 하고 뭐 파리 시체 뭐 거기다가 인분도 좀 넣고 이래 가지고 제조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야 냄새가 나니까 또 냄새가 많이 나야 잘 만들었다 그렇게 하거든요. 취두부는 냄새가 매력이니까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요. 또 마라탕 해가지고 닭을 이제 스프 넣고 끓인 게 마라탕인데 이게 이제 닭을 병산닭이라든지 이 부패한 닭을 가지고 하니까 혹시 손님들이 먹고 설사 이렇게 복통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미리 진통제 항생제 넣어가지고 또 팔다 적발되기도 하고 별의별 일 다 있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들어볼만 하죠. 그래도 고기는 고기고 두부는 두부잖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토끼고기다 하고 팔고 하는데 실제로는 고양이
잡은 고기를 토끼라 팔아요. 모양을 딱 꾸며가지고. 그리고 오리 고기인데 거의 고기다 하고 팔아요. 거의 모양으로, 오리를 거의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다 이 말이에요. 머리 쪽에 뭘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죠. 이제 그래도 그런 건 애교 있는 거예요. 뭘 넣든 간에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지독한 발명품이 또 있습니다. 뭐냐? 이 식용유 있잖아요. 식용유를 하수구의 폐유,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유, 더러운 거 참, 하여튼 기름이라고 기름 하수구로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뭐 가정에서 버린 거든 뭐가 됐든. 그러면 거기에는 알게 모르게 기름이 많이 있다 이거죠. 기름. 이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뭐 약을 넣고 뭐 탈색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뽑아내서 이제 식용유는 누리끼리 하잖아요. 그 색깔의 식용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똥도 있고 뭣도 있고 그야말로 하수구 똥통에서 이 식용유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식용유고 냄새도 식용유인데 그 안에는 100여 가지의 중금속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식용유가 반값, 기본 식용유의 반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티나게 팔리는데 전 중국에 거래되는 식용유 10%는 이 똥통에서 생산한 거다. 그러니까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중국 가면 몰라서 먹고 뭐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뱀장어를 살을 찌우기 위해서 피임약을 넣는다, 뭘 넣는다, 이런 건 그냥 애교지요. 애교. 그런 건 애교고요. 그리고 녹차 같은 것도 잎사귀를 좀 생생하게 보이기 위해서 크롬, 납 이런 중금속 이용하고 이런 것도 애교. 이 정도만 해도 애교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밀가루, 만두 그 어떤 것도 주의하지 않을 대상은 없다. 애교적으로 한 것도 온갖 약품 넣어가지고 가짜를 제조해야 되니까요. 간장 또 얼마나 사람들이 먹으니까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간장도 사람 뭐 머리털이니 뭐 이 가금류 털을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지질 않나. 하여튼 베리벨 방법으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상 졸이고 그 어린애들이 먹는 우유도 가짜를 만들어 팔아가지고 애들이 막 죽고 그러잖아요. 이제 모든 분야에 가짜 식품이 만연돼 있다. 이건 단속으로 해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유명한 가짜 계란. 이 계란은 참 명품입니다. 완전히 똑같이 계란을 만들었는데 이게 화공약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껍질도 똑같이 만들고 내부도 흰자 노란자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곳곳에 팔리는데 이거 진짜 구별 못하면 못한다는 거지요.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버젓이 대낮에 곳곳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고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짜 면이 있죠. 우동 국수 뼈 뽑는 이 면이 가짜로 만들어지는데 피라핀 왁스나 옥수수 이런 거 좀 섞어가지고 제조를 하는데 이것도 구분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것을 먹으면 면 먹는 게 아닙니다. 그 베리벨 것도 다 넣어야 그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첨가물이. 그러니 그걸 먹고 오죽 하겠냐 이런 이야기죠. 또 가짜 완두콩 이런 거 이제 특수 액체, 아주 액체에 콩을 담궈가지고 완두콩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돼지고기를 소고기로 바꿔버리는 거. 이런 것도 그래요. 이제 여기에 특수 첨가물을 바르면은 돼지고기다 바르면 소고기처럼 밝게 변하고 소고기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소고기를 판다. 이런 이야기죠. 또 썩은 고기인데 이 조미료를 딱 발라보면 싱싱한 고기 맛이 나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발명품이 수도 없이 나오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광범위하게 팔리고 있는 것이 뭐냐? 중국산 가짜 소금. 딱 소금은 소금인데 가짜예요. 그런데 어느 지방에는 이 소금이 90%가 이 소금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거. 하여간 이 중국의 가짜 식품은 상상 초월이다.
끝없이 제조되고 끝없이 연구돼서 생활 주변에 만연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리저리 또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또 한 번씩 먹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중국 가면은 근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중국에는 소와 어린아이들 그 납치가 그렇게 성행합니다. 거기 종사하는 그런 깽단들 범죄단체가 엄청나고요. 그렇게 체포해도 끝도 갔다 없는데 1년에 10만 명 정도가 납치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납치돼서 어디로 가느냐? 뭐 가정에 팔려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아무튼 중국이 크고 인구도 많고 하지만 1년에 10만 명이 납치된다. 심하죠?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중국이란 곳에는 화장을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실제로 화장을 또 많이 안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애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입견 개념, 가치관, 풍습 이것이 화장해라 한다고 얼른 바뀌지는 않잖아요. 오랜 그 장래의식 전통 인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중국인들은 망자를 화장하면 영원히 분노해가지고 자손들에게 불행이 온다 이런 주민들이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죽은 노인을 사가지고 대신 화장장에 보내고 자기 부모 죽은 그 시신은 뭐 가손에 묻는다든지 자기 가까운 땅에 묻는다든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이제 돈이 좀 있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곳이 어디냐, 중국 남부 강동성 제양시. 이 지역에서 독거노인들이 계속 실종되고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찰이 나서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연쇄살인 깽단들이 이 노인네들 납치해가지고 살해해가지고 돈을 받고 판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 시신을 구한 그 사람들한테 팔아넘겨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서만 해도 무려 400여 명 정도가 실종됐고 그들이 그와 같이 살해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지요. 살해해서 팔고 또 판 그 시신은 화장장에 보내고 자기 부모는 땅에 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전국적으로도 여기저기 그런 풍습이 있다 보면은 그러지 말란 법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강동성 제양시 일부 지역에서만 400명 정도가 그렇게 실종이 되었다. 이거죠. 깽단들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는 인원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나라가 바로 중국의 그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 수준이 너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화 수준이 너무 낮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10년 전 뭐 전후 그 뒤로 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장기 적출. 유명하죠. 중국 정부에서 나서서 했다는 장기 적출. 그렇게 중국에는 수만 건의 장기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내 장기를 내가 죽거든 희사하겠소, 기부하겠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도 장기는 어디서 나는지 수만 건이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한테 이식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보통 일반 다른 나라는 장기 이식 받으려면 1년, 2년 기다려야 돼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중국에는 연락하면 2주 안에, 빠를 때는 1주 안에 탁탁 대기 상태에서 바로바로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그 장기는 어디서 났겠으며 도대체 그 정도 착착 대기로 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 은행이 있어가지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중국이었습니다. 그것을 벌써 몇 년 전에 자세하게 이제 폭로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었죠. 특히 파룬궁 수행자를 살해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는 중국의 여러 병원에서 의사들이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국 병원에 함부로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콩팥 하나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중국의 가짜면 이런 거죠. 여주쌀 아닌데 여주쌀이라고 판다든지 햇살 아닌데 햇살하고 섞어가지고 햇살 이러는 거. 이게 한국의 가짜입니다.
뭐 순진한 거지요. 근데 중국의 가짜는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예 화공약품 이런 걸로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약품으로 제조를 해요. 수채 그냥 가짜를. 그렇기 때문에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하늘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땅도 그런데 거기다 가짜까지 제조해요. 가짜까지. 근데 이 가짜들이 돈만 벌면 된다, 돈이 최고다 하는 그 절대적인 사상이 지배하는 그 중국에서 너도 나도 나서서 연구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국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단속자가 100명이면 만든 사람은 5만 명, 10만 명이서 몰래 만들어내는데 그걸 어떻게 다 단속하겠습니까? 국민 전체가 나서서 연구하는데 가짜를. 돈만 벌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상상 초월 명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연구를 저 화성 가는 우주선 연구하면 금방 만들 거예요. 아무튼 모두가 과학자예요. 중국인들. 다 연구해가지고 기발한 가짜를 만들어내니까. 이제 그것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게 되면은 우선 공기 마시고 그런 땅 위를 걷고 그런 물을 보고 이제 기본인데 어떤 호텔로 가도 어디로 가도 가짜 식품 안 먹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인류 호텔 가면 그래도 조금 낫다 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여행을 할 때 식사만큼 인류 호텔에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길거리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인류 호텔에도 고기 나오는 것이 가짜 고기가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검증 받았다 하고 명주를 하나 산다. 오량주 한국인들 인기 있습니다. 맑고 이 머리도 안 아프고 딱 빨리 올라가서 싹 깨끗하게 끼고 그러기 때문에 오량주 한국인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비싸기도 하죠. 이 비싼 거 가짜 없겠습니까? 그냥 가짜 사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짜 식품 한번 소개를 이제 드려볼 겁니다. 얼마나 명품을 열심히 만들어내는가. 그런데 너무 명품은 뒤에 말하기로 하고 우선 그냥 흔한 거. 그런데 지금부터 쭉 이야기할 것은 지금 요즘에 당장 그렇다 그 말이 아니고 저 7년 전, 8년 전 아니면은 뭐 3년 전, 4년 전 이럴 때 쭉 일어났던 그 사건들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은 중국이 그런 일이 없고 딱 깨끗해졌다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운하가 쭉 파져 있습니다. 저 수나라 양제가 봤다는 운하가 쭉 있는데요. 그 운하에 지금도 배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그냥 새까매요. 거기에 똥물, 오줌물 다 버리는 데다가 아무튼 물은 있기는 있는데 새까맣습니다. 그 맑은 물 구경한다는 건 참 어렵죠. 아주 저 멀리 산골짜기에 가야 구경할 수 있어요. 산골짜기에. 뭐 산골짜기에 가도 큰 강은 모조리 이제 항토물인데 그래도 산에 깊이 들어가면 푸른 물이 좀 흘러내립니다. 그런 거 몇 군데 없습니다. 중국 다녀도. 그러한데 이제 그 대기도 대기고 수질도 수질이지만은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곳이냐? 석탄 화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전력을 거기서 생산한다 이거죠. 요즘 원자력 발전소 뭐 108기를 짓는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여기저기 세우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화력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8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뭐 이런 오염물질 이것을 대기에 막 하천에 뿜어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유기화 공장 이런 것은 수년간 90톤 이런 수은을 하천으로 또 흘려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뿜어 나오는 수은이 함유된 그 배출 물질이 온 허공을 날아다니고 덮고 땅에 내려와서 땅에 축적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전국의 땅이 수은에 오염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든 쌀이든 다 수은 함유량이 높다 이런 것이죠.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공기가 그래서 너무 나쁩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나쁘다는 그 수은이 하늘 땅에 가득히 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든 아니면 식품이든 이제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전에 중국에 갔다가 오시는 이 여행객 중에 특히 아줌마들이 그러는데, 깨도 사오고 뭐도 사와야 좀 싸대나 뭐 어쩐대나 그러면서 거기서 깨 같은 걸 사와요. 이제 그런 거 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약 가면은 무슨 영약이 이래가지고 중국에는 좀 특이한 영약이 아니겠나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짜 약재들 막 사날라요. 전부 농약에 이렇게 중금속이 쩔어 있는 것들. 그리고 차, 녹차, 보이차 중국 유명하잖아요. 보이차도 오래된 건 굉장히 비쌉니다. 수십 년 된 거, 수백 년 된 거 비싸죠. 근데 초기에는 정말 오래된 것도 있었지만은 그 뒤로는 우선 공기 마시고 그런 땅 위를 걷고 그런 물을 보고 이제 기본인데, 어떤 호텔로 가도 어디로 가도 가짜 식품 안 먹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인류 호텔 가면 그래도 조금 낫다 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여행을 할 때 식사만큼 인류 호텔에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길거리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인류 호텔에도 고기 나오는 것이 가짜 고기가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검증 받았다 하고 명주를 하나 산다. 오량주 한국인들 인기 있습니다. 맑고 이 머리도 안 아프고 딱 빨리 올라가서 싹 깨끗하게 끼고 그러기 때문에 오량주 한국인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비싸기도 하죠. 이 비싼 거 가짜 없겠습니까? 그냥 가짜 사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짜 식품 한번 소개를 이제 드려볼 겁니다. 얼마나 명품을 열심히 만들어내는가. 그런데 너무 명품은 뒤에 말하기로 하고 우선 그냥 흔한 거. 그런데 지금부터 쭉 이야기할 것은 지금 요즘에 당장 그렇다 그 말이 아니고, 저 7년 전, 8년 전 아니면은 뭐 3년 전, 4년 전 이럴 때 쭉 일어났던 그 사건들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은 중국이 그런 일이 없고 딱 깨끗해졌다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에 시작되고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죠. 아무튼 중국 당국도 굉장히 단속하고 애는 쓴다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 몇 년간에 일어난 일을 쭉 열거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조금 이따 나오는 찐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다 일이에요. 요즘도 또 찐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들으실 때 그 전부터 쭉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들으시고, 오늘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중국 찐쌀, 그렇게 찐쌀이 들어오는데 한국에도 이 찐쌀을 뭐 품질이 뻔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누렇게 되는 것을 또 희게 하려고 표백제를 또 쓰고 산화 방지제 쓰고 이산화황 넣고 아항산 염료 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묵은 쌀 가지고 찐쌀로 이렇게 만드니까 또 표백제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만든 게 중국 찐쌀이다 이거죠. 이게 또 값이 쌉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먹으면 또 괜찮은데 이제 중국 전역에도 팔리지만은 이 식품이 또 한국에 들어와서 이 일부 찐쌀에는 이제 납성분도 들어있고 중금속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있는데 어디서 사용되느냐? 또 식당에도 좀 가고 이것이 버젓이 대낮에 곳곳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고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짜 면이 있죠. 우동 국수 뼈 뽑는 이 면이 가짜로 만들어지는데 피라핀 왁스나 옥수수 이런 거 좀 섞어 가지고 제조를 하는데 이것도 구분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것을 먹으면 면 먹는 게 아닙니다. 그 베리벨 것도 다 넣어야 그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첨가물이. 그러니 그걸 먹고 오죽 하겠냐 이런 이야기죠. 또 가짜 완두콩 이런 거 이제 특수 액체, 아주 액체에 콩을 담궈 가지고 완두콩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돼지고기를 소고기로 바꿔 버리는 거 이런 것도 그래요. 이제 여기에 특수 첨가물을 바르면은 돼지고기다 바르면 소고기처럼 밝게 변하고 소고기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소고기를 판다 이런 이야기죠. 또 썩은 고기인데 이 조미료를 딱 발라보면 싱싱한 고기 맛이 나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발명품이 수도 없이 나오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광범위하게 팔리고 있는 것이 뭐냐? 중국산 가짜 소금. 딱 소금은 소금인데 가짜예요. 그런데 어느 지방에는 이 소금이 90%가 이 소금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거. 하여간 이 중국의 가짜 식품은 상상 초월이다. 끝없이 제조되고 끝없이 연구돼서 생활 주변에 만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리저리 또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또 한 번씩 먹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중국 가면은 근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중국에는 소와 어린아이들 그 납치가 그렇게 성행합니다. 거기 종사하는 그런 갱단들 범죄단체가 엄청나고요. 그렇게 체포해도 끝도 갔다 없는데 1년에 10만 명 정도가 납치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납치돼서 어디로 가느냐? 뭐 가정에 팔려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아무튼 중국이 크고 인구도 많고 하지만 1년에 10만 명이 납치된다. 심하죠?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중국이란 곳에는 화장을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실제로 화장을 또 많이 안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애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입견 개념, 가치관, 풍습 이것이 화장해라 한다고 얼른 바뀌지는 않잖아요. 오랜 그 장래의식 전통 인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중국인들은 망자를 화장하면 영원히 분노해가지고 자손들에게 불행이 온다, 매끄러졌다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에 시작되고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죠. 아무튼 중국 당국도 굉장히 단속하고 애는 쓴다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 몇 년간에 일어난 일을 쭉 열거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조금 이따 나오는 찐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다 일이에요. 요즘도 또 찐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들으실 때 그 전부터 쭉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들으시고 오늘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중국 찐쌀, 그렇게 찐쌀이 들어오는데 한국에도 이 찐쌀을 뭐 품질이 뻔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누렇게 되는 것을 또 희게 하려고 표백제를 또 쓰고 산화방지제 쓰고 이산화황 넣고 아항산 염료 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묵은 쌀 가지고 찐쌀로 이렇게 만드니까 또 표백제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만든 게 중국 찐쌀이다 이거죠. 이게 또 값이 쌉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먹으면 또 괜찮은데 이제 중국 전역에도 팔리지만은 이 식품이 또 한국에 들어와서 이 일부 찐쌀에는 이제 납성분도 들어있고 중금속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있는데 어디서 사용되느냐? 또 식당에도 좀 가고 선식으로도 나가고 뭐 떡집에도 가고 뭐 도시락 업체도 간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제 언론에 뭐 보도에 옛날에 그런 게 많이 나왔으니까 언급하는 것이죠. 또 한 그릇 더 고깃밥에도 포함돼 나간다.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래요. 값싸니까 또 크게 맛 차이도 안 나고 봐서 얼른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값싸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뭐 뻥튀기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식용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보지요. 그것이 한국에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가짜쌀이 있잖아요. 가짜쌀 합성 수지에다가 막 감자 가루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 가짜쌀 하얗고 그 외부로는 모양이 똑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가짜쌀을 구분하려면 끓는 기름에 넣어보면 녹는다. 아니면은 뭐 불에 태워본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가 본데 이 쌀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수출까지 한다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플라스틱 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나이제리아 같은 나라에 뭐 수만 톤 수출했다나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쌀 이제 합성 수지로 거기다 조금 뭐 넣어가지고 만든 거죠. 그거 먹으면 플라스틱 먹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곳이냐? 석탄 화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전력을 거기서 생산한다 이거죠. 요즘 원자력 발전소 뭐 108기를 짓는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여기저기 세우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화력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8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뭐 이런 오염물질 이것을 대기에 막 하천에 뿜어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유기화 공장 이런 것은 수년간 90톤 이런 수은을 하천으로 또 흘려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뿜어 나오는 수은이 함유된 그 배출 물질이 온 허공을 날아다니고 덮고 땅에 내려와서 땅에 축적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전국의 땅이 수은에 오염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든 쌀이든 다 수은 함유량이 높다 이런 것이죠.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공기가 그래서 너무 나쁩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나쁘다는 그 수은이 하늘 땅에 가득이 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든 아니면 식품이든 이제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전에 중국에 갔다가 오시는 이 여행객 중에 특히 아줌마들이 그러는데 깨도 사오고 뭐도 사와야 좀 싸대나 뭐 어쩐대나 그러면서 거기서 깨 같은 걸 사와요. 이제 그런 거 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약 가면은 무슨 영약이 이래가지고 중국에는 좀 특이한 영약이 아니겠나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짜 약재들 막 사날러요. 전부 농약에 이렇게 중금속이 쩔어 있는 것들. 그리고 차, 녹차, 보이차 중국 유명하잖아요. 보이차도 오래된 건 굉장히 비쌉니다. 수십 년 된 거, 수백 년 된 거 비싸죠. 근데 초기에는 정말 오래된 것도 있었지만은 그 뒤로는 뭐 오래 안 됐는데 오래됐다고 팔아먹고, 또 그런 녹차를 제조하고 그러는데 그냥 제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순수한 것은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쇼핑하죠. 이제 중국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쇼핑할 겁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럼 중국은 또 옥이 유명하죠. 거의 또 가짜지요. 그뿐인가요? 뭐 꼴통품 이래가지고 이제 오래됐다고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고급 호텔에서 파는 그 중국의 명주들이 있죠. 오량주, 마오타이주, 귀주 이런 거 가짜 투생입니다. 중국 가짜가 왜 문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가짜하고 달라요. 상상 초월입니다. 우리나라 가짜 하면은 수십 년 전에도 한국의 가짜 뭐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은 뭐 옷이 싸디 싼 건데